대종차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다가 또다시 또 경계감이 커지고 이게 연일 좀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나 아니면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 등으로 좀 불붙는 듯 하다가 또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유화적이다가 그렇죠. 오늘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왜 그렇게 할까? 네. 결국은 중국 G2에서 미국의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거는 자존심이에요. 네. 또는 이제 미국 국민들의 자존심화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분석해드리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 종목이나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일본에서도 공부하고 중국에서도 공부하고 또 이제 이 정치와 이 글로벌 경제를 다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여러분한테 계속 드리냐면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핵심이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계속해서 배싱 차이나 중국 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또 개선해서 미국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건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10월 달인데 연말 가서까지 안 좋은 건 트럼프 대통령도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좀 돌파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계속해서 야, 우리 좀 자존심 좀 인정해달라. 중국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세 협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경제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 속에서 미국의 이익, 아메리카 퍼스트를 노릴 것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최대한 방어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유화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미국이 손해보는 쪽으로는 안 간다. 그러니까 미중 충돌을 해서 미국도 손해봐요. 이러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요동치고 그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그 자체가 됐든 미국이 얻어갈 것을 재정 적자 부분을 메꿀 건 메꾸고 이런 식으로 얻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히토류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고래 싸움에 우리는 새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등 흠집 난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터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APEC에도 참여하는 21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의 경제 규모가 4분의 1일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중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 싸움판은 계속해서 되어왔던 것이고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성도 생겼기 때문에 막장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건 뭔가. 그럼에도 저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전반적인 그림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로바. 알로바는 지치지 않는다. 여러분들 조정은 받겠죠. 자,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는 여러분들 꼭꼭꼭꼭꼭 정말 우리 하루에 한 첩씩 약 챙겨 먹듯이 보양을 위해서 우리 앵커분들도 약 먹고 또 스태미나 딸리면 안 됩니다. 힘내야 돼. 그런 차원에서 꼭 챙겨두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의 불씨가 다시 붙는 듯한 느낌이 나면은 환율이 또 급등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사실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피해 국가로 거론되는 게 우리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특히나 미국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에 드디어 처음으로 제재를 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예.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서 거래 금지 제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나오션 급락하고 있고 시장 자체도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경색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오션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미국 조선업에서는 블루칩이 될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필리조선소 왜 필리집니까?
필라델피아 필레스 물론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는 또 다저스한테 일격을 당했지만 네. 필라델피아의 자랑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유펜 졸업을 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는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반도체에도 다 잔뜩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도 지금 영향을 받는 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의 경우를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히토류 희귀 광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돌파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인터내셔널이 아르헨티나의 이 네. 리튬과 관련한 이 지역을 가지고 있다.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LX 인터내셔널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물 차원에서 중요하다. 왜? 일본의 경우에는 이 히토류에 대해서 이미 20년 전부터 중국이랑 실랑이를 벌였어요. 이제는 거의 이것을 해지해서 다양하게 이 호주로부터 또 아르헨티나로부터 또 다른 나라로부터 이것을 히토류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채널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금속의 히토류 금속의 네. 79.8%, 그다음에 히토류 화합물의 47.5%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정말 이 트럭에 디젤 트럭에 들어가는 이 요산수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 힘들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워렌 버핏 따라가 여러분들 궁금한 게 아니 워렌 버핏이 오마의 현인이죠. 왜 이렇게 일본 상사 네. 뭐 이토추 상사, 미쯔비시 상사 여기를 매 살 거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따가 로버트 기요사키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왜 워렌 버핏이 일본 주식을 이렇게 이 강범위하게 대량 매집을 할까? 오늘 그 비밀을 제가 잠시 뒤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지금 미중 갈등 재점화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면서 이제 S&P 500 빅스 같은 경우 5%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셀이라든가 지금 선물 지수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러셀은 0.8%, 1% 가까이 좀 하락했다가 지금 조금 낙폭 줄였는데 나스닥 S&P 500 전반적으로 선물 지수 다운되면서 국내 지수까지 영향 미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흔들리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라든가 금, 은 특히나 금 가격이 정말 그렇죠. 많이 올랐고요. 부동산까지 좀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자산의 흐름 자체가 다 올라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최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 보유에서 벗어나라, 이제 달러보단 다른 것도 살 때가 됐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배당주를 투자해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그렇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경제가 그렇다지만 돈은 넘쳐나요. 유동성은 사실상 가계 예금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어서 돈을 꺼내지 않을 뿐이지 지금 금고에는 돈이 가득 쌓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충분하고 지금 미국 연준도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은 별 제대로 가치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뭔가 이 어떤 현물이 될 수 있는 거. 그건 뭐냐? 바로 금이죠. 은이죠. 비트코인이죠. 가상화폐. 현물입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주식도 그렇게 해서 부동산도 그렇고 말 그대로 자산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는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저서로 유명하죠.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비과세 배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금융지주에다 넣어놓으면 말 그대로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 감액 배당을 해요. 감액 배당이 뭐냐? 우리가 어떤 이익이 생긴 데에서 추가적으로 생긴 데에서 이 배당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잉여 자본금에서 주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갑니다. 물론 뭐 일정한 수준 이상에서는 세금을 매겨야 된다라는 개정안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금융지주 계속해서 은행 이런 곳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증권 주도 좋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오히려 노배당 소득세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일본의 집중 투자는 무슨 말씀이에요? 자산이 폭등해. 앞으로 2029년까지는 계속 자산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중국, 미국, 한국을 봐도 다 올라가는데
지금 엔저도 그렇죠. 잃어버린 이 30년도 그렇죠. 일본이야말로 자산이 꺼져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자산이 폭등해서 뻥 터져서 내려올 때 이미 꺼져 있는 곳은 재평가를 받으면서 여기는 펀더멘털리 올라갑니다. 이른바 PER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그 나라가 어디겠다? 일본. 워렌 버핏은 그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일본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투자했을 때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군들은 꾸준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섹터 측면을 조금 더 이야기를 짚게 해보자면 그 중국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히토리라든가 리튬에 대한 수출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노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피노가 실제 히토리오 테마 수혜주로 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이 시기 강물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도 사실 지금 그 부분에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추가 관세 때릴 텐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때려. 우리는 그럼 히토리 공급 안 할 거야. 미국은 아직 일본만큼 이 시기 강물 자원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를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피노 같은 기업은 어디냐? 왜? 피노의 대주주가 중국의 중웨이신 이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중국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무한정으로 안정적으로 원료가 조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회사가 지금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작년에 이 같은 기간에 상반기에 한 50억 정도인데 지금 매출액이 1,022억이에요. 확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중국에서 원료를 제공받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중에는 LNF가 있죠. 162억 규모의 정부채 계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은 이런 원료 문제가 이제는 사실은 해소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노, 정말 꽃이 피노 이렇게 앞으로 좀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서 봐야 피터 린치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데일리 TV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걸 이 기업은 그냥 좋은 거야? 그렇게 무대포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 공부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데일리 TV에서 다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이 기업은 이런 이유가 있구나.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피터 린치와 워렌 버핏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지금 되새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기업 한 종목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좋은 소식 전해졌죠. 가스터빈의 첫 수출 미국과 계약을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말씀드렸어요. 뭔가 주력 종목이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뭔가 변동성이 있을 때는 멀티플레이어가 된다. 내가 공격수로도 뛸 수 있지만 미드필더와 수비수로도 잘 뛸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흥민과 김민재를 합해버린 선수. 이건 정말 우리가 깍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회사인 줄 알아요. 한국중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창원. 저도 뭐 다 가봤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또 원전은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해졌잖아요. 그런데 원전만 있는 게 아니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가스터빈, 이거는 원전이 이야기되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기술이잖아요. 네, 가스터빈을 지금 세계 5번째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K-팝 데모넌트스에 나오듯이 우리나라가 일단 뭔가를 집중을 해버리면 잘해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전을 만들던 회사지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 말하자면 에너지를 내는 그런 엔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터빈, 한국에서 만들어내서 잘 만들었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주의 길이 열리는데 마침 우리가 물 들어왔을 때 노재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지금 AI 반도체가 잔뜩 들어가지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살짝 많이 올라갔다가 상한가 치고 장안 내려주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 수요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를 보실 때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이따가 이제 또 땡스기빙 데이 되면 노트북 사야 되죠. 연말 되면 뭐 산타 모자 쓴 또 PC 사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데이터 센터 전력은 수요가 복종할 수 없다. 그러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연료된다. 가스터빈. 이게 건설기관이나 공급 안정성과 가동기관의 효율 측면에서도 장점이다. 자, 그다음 말씀드립니다. 어떤 핵심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좀 시장은 불확실하다 그러면 그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또 다른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 그건 엄지척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 다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그래도 외국인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